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이제 오늘은 서버 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뭐 서버 모터라고 해서 이게 서버 모터가 우리 보통 위치 제어를 위한 모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버 모터 자체는 막 엄청 특별한 그런 모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버 모터가 어떠한 특정 모터를 가지고 서버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버 모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모여서 서버 모터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터의 종류예요. 모터의 종류는 전동기가 있으면 교류 전동기, 직류 전동기로 나뉘죠. 교류는 유도형, 동기형, 그 다음에 직류는 브러쉬 전동기, 브러쉬리스 전동기예요. 이 유도형이랑 동기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유도형은 이 회전하는 회전자가 있는데 이게 자석이 아니고 금속 재질이에요. 그리고 동기형은 이 회전자가 자석 재질입니다. 동기 자석. 그런 차이가 있어서 당연히 동기형이 자석이니 좀 더 슬립이라기보다는 지연이 발생 안 하겠죠. 아무튼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브러쉬리스, 브러쉬 전동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이 그림을 되게 못 그렸는데 잠깐만요. 하나만 좀 그리 지울게요.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여기서 다시 그릴게요. 자, 이 부분과 이어지는 게 있고 반대로 또 이어지는 게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이 반으로 갈라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반으로 갈라진 부분 A,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중지입니다. 검지, 손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엄지를 이렇게 펼게요. 엄지예요.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전류가 흐르면은 그 90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90도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죠. 자, 이게 플레밍의 기본적인 왼손 법칙 얘기예요. 왼손 법칙 얘기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겠죠? 자, 그럼 전류가 흐르면은 그 전류의 방향이 있고 그 전류의 방향에 90도로 자, 자기장이 형성이 됐어요. 자, 자기장이 형성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할 거예요. 힘이 생겨서 회전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 반쯤 회전을 하면은 이 A 부분이 위에 있겠죠. A. 자, 헷갈리니까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A, B가 있고 여기에 어떠한 쇠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가 있어요. 자, 이제 모터가 회전을 했어요. 그럼 A가 있고 밑으로 B가 있겠죠. 뒤에 뭐 이렇게 철사들이 있을 거고요. 브러쉬는 여기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회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A가 오른쪽, B가 왼쪽. 그 뒤로 이렇게 회로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브러쉬가 있죠. 어떻게 됐어요? 모터가 한 바퀴 회전을 했고 전류의 방향은 다시 동일해졌죠. 이번에는 B가 여기고 A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AB, BA, AB, BA가 반복되면서 모터가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흔히 말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가 생기고 그 자기의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 자, 그렇죠. 그럼 모터가 회전하겠죠. 그죠? 이 원판이 AB가 있을 때 전류가 흘러서 자기가 발생하고 반쯤 회전했을 때는 AB 다시 회전하면은 자 A가 오른쪽 B가 왼쪽으로 갔죠.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 브러쉬 전류가 흐르니까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AB로 돌아오겠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러쉬 모터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브러쉬 부분 있죠. 이 브러쉬가 고체이기 때문에 닳아요. 마찰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래 쓰기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터의 특성을 제거해서 나온 게 브러쉬리스 모터입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코일이 안쪽에 있고 그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회전하는 부분이죠. 이 회전자가 코일이고 고정자가 자석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AC 모터랑 거의 뭐 동일하겠죠. 그래서 교류 전동기를 보면은 동기형 교류 전동기, 그러니까 이게 교류 전동기라는 게 AC 모터잖아요. 우리 결국엔
AC 모터가 동기형이 있고 유도형이 있죠. 그래서 고정자가 여기에 있는 교류 전류겠죠. 이 고정자 교류 전류, 교류 전류, 교류 전류, 교류 전류, 교류 전류잖아요. 그 다음에 회전자 어떤 거예요? 회전자 자석이잖아요. 동기형이잖아요. 동기 전동기는 이렇게 주변에 교류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고, 물론 이렇게 교류 전류 흐르는 코일이 고정자고, 그리고 그 전류의 자기를 받아서 회전하는 게 회전자가 뭐죠? 네, 자석입니다. 유도형은 도체예요. 그러니까 금속 물질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아봐야죠. 어떻게 전류가 흘렀을 때 회전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그 예전에 인버터 기억나시죠? 인버터 얘기할 때 한번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기억나죠? 이 UV PWM 제어로 해가지고 UVW 상에서 각 상에 전류를 걸어서 이렇게 교류파형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AC 드라이버는 당연히 그런 게 없이 바로 교류파형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UVW가 코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고정자죠. 고정자의 전원이 인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각 권선이죠. 이 권선들이 전자석이 돼서 회전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공극에 회전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 회전자가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회전자가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가 형성이 되고 힘이 발생하니까 회전자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돼요? 회전자가 자, 기동시 A상, 자 UVW랑 ABC상에 같이 보시면 돼요. A상은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자기장 형성이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BC에 전류가 흐르고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60도 하면은 60도가 돈 거죠. 그리고 다시 60도가 돌면 또 돌고, 다시 60도가 돌면 또 돌고, 다시 60도가 돌면 또 돌고. 이 그래프랑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은 이 UVW의 이 전류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 자기장들이 형성이 되면서 모터가 회전을 하는 거죠. 우선은 이러한 개념이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서버 모터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서버 모터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위치 제어 용도죠. 그죠? 그럼 위치 제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터가 회전하는 값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터의 회전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모터가 얼만큼 회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회전한 수를 측정하는 걸 뭐라고 하죠? 엔코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보통 서버 모터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이렇게 있고, 모터 여기 뒤에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엔코더가 달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엔코더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엔코더의 그 슬릿링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총총총총총총총총총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광부가 있고 수광부가 있어요. 이 발광부가 수광부 쪽으로 쏘는 거예요. 레이저를 쏘고 있을 때 모터가 회전을 하면은 이 엔코더 디스크도 같이 회전을 하겠죠. 이 엔코더 디스크가 회전을 쭉 하면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팅한 펄스를 서버 드라이브로 다시 줍니다. 지금 제가 모션지 여기만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서버 드라이브에 보내는 거예요. 서버 드라이브 쭉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 모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서버 모터는 회전수가 있으니까 회전수를 서버 드라이버가 받을 테고, 그죠? 그럼 회전수를 막 측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회전수에 왔다 하면 딱 정지를 시키겠죠. 이게 서버 모터의 가장 기본적인 위치 제어 원리잖아요. 그죠? 엔코더 회전을 보고 드라이버가 정지 위치를 판단한다. 자, 그러면 서버 모터라는 거 특별한 거예요? 아니죠. AC 교류 모터에 뒤에 이렇게 엔코더가 달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서버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제가 미쓰비시 서버 모터 하나를 이렇게 야스카 서버 모터인가? 뒤에를 한번 까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서버 엔코더에 측정을 해주는 PCB가 있고요. 이 안을 한번 더 까서 보잖아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를 한 번 더 까서 보면은 이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디스크 있죠.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어서 이 디스크가 통통통통통통통 있기 때문에 그 디스크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엔코더는 보통 이제 ABS 엔코더라는 게 있고 인크리멘탈 엔코더라는 게 있어요. 인크리멘탈 엔코더는 이제 상대 위치 엔코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엔코더는 절대 위치 엔코더로 얘기를 해요. 여타부타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인크리멘탈 엔코더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가 0값이 돼요. 항상 0이 돼요. 어느 위치에 있든. 근데 ABS 엔코더는 전원을 껐다 켜도 자기 위치가 만약에 1000이잖아요. 그 자기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R-J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써가지고 배터리를 여기다 꽂고 드라이브에 연결을 하면은 이제 ABS 엔코더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ABS 엔코더는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죠. A6 모델은 미쓰비시랑 똑같아요. 배터리가 달렸냐 안 달렸냐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사에서 한번 필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다음에는 모터 이제 와이어링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논 브레이킹 모터 있죠. 그 논 브레이킹 모터는 뭐가 있어요? 모터 파워 커넥터랑 그 다음에 엔코더 커넥터 두 개만 있죠. 브레이크 모터는 엔코더 커넥터, 모터 파워 커넥터, 그리고 이 모터 브레이크 파워 커넥터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잠시만요. 브레이크 모터라는 게 일반적으로 Z축에서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달려있어 모터가 달려있고 그 기공이 쭉 달려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서버가 오프됐어요. 그럼 브레이크가 딱 걸려가지고 안 움직이게 딱 잡아주죠. 근데 서버 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버 온이 됐는 걸 확인하고 이 브레이크를 풀어버리죠. 그러다 다시 오프하면 브레이크 딱 걸고요. 위험 때문에 그러죠. 안전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 브레이크를 안 걸면 후루룩 떨어지죠. 좀만 무거우면은. 그래서 브레이크 타입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강한 힘을 모터가 전원이 꺼져도 유지해야 될 때 그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모터의 그 배선 요소들은 좀 설명을 얼추 드린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할까요? 이제 서버 시스템 얘기인데, 아니에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